자, 인구 구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라고 하는 거 이제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인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피라미드형은 무엇이니, 별형은 무엇인가, 종형, 항아리형, 호로형은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 피라미드는 이 삼각형을 아래가 편편한 면으로 높게 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형의 대표적인 특성은 뭐냐면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애들 더럽게 많이 나잖아. 그죠? 잘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래쪽에 애들이 엄청 많이 나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죽지도 않고가 아니라 많이 죽고 그러니까 위에 쪽에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위로 갈수록 인구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의 대표성을 띠는 다산다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 14세 인구,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의 2배 이상이죠. 왜 보면 위로 갈수록 인구가 나이가 많은 노령 인구고 아래쪽 인구가 어때요? 이제 어린 아이들의 인구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많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먼지 위생학적 문제, 보건학적인 문제 이런 건강의 문제로 일찍 죽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0에서 14세 인구의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2배인 것이 인구 증가형의 특성으로 나와 있는 인구 구조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이제 고출생, 고사망 그러니까 다산다사 많이 났지만 위생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죽는 고출생 고사망의 인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진국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별과 호로, 이 호로의 다른 말은 표주박이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별형과 표주박형은 같이 묶어서 자, 별이 되려면 어디로 가요? 그렇죠. 도시로 갑니다. 표주박 보려면 어디로 가요? 농촌으로 갑니다. 그래서 별이 되고자 하는 사람 도시로 가고 표주박 보려고 하는 사람 농촌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구조를 당해서 별형은 도시형, 호로형, 표주박형 또는 기타형 뭐 이렇게 생긴 모양대로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예, 표주박형 또는 기타형 이 인구는 농촌 인구형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어디에 많아요? 그죠? 도시에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농촌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별형은 도시형이고 호로형, 기타형은 농촌형 인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이제 굉장히 도시로 모이는 그러니까 전입형 많은 인구들이요 이렇게 이제 도시로 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경제활동 인구인 거예요. 15세에서 64세까지. 그러니까 모여드는 인구가 젊은 인구라는 것이 별형의 특성이고 반대로 호로형은 이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노인하고 아이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가운데가 홀쭉하고 경제활동 인구는 다 도시를 빼앗기고 가운데는 홀쭉하고 양육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나 노인들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모형이 바로 호로형, 기타형 인구, 농촌형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대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별형과 호로형 기억하시면 좋고 경제활동 인구가 50% 이상인 것이 별형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로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촌형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가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 인구 아닌 어린아이와 농촌 어르신들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종형과 항아리형은 어떤 것이냐? 종 같은 경우 모양을 보면요. 위아래 별로 큰 변화가 없지요. 위아래 그러니까 출생인구, 사망인구에 별 변화가 없이 그냥 인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인구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 태어나는 애들도 돌아가시는 사람도 별로 크게 변동 없이 애들도 그만큼 적당하게 낳고 보건위생학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노인 인구들도 많이 돌아가시지 않고 항상 그 정도 인구를 유지하는 상태. 인구 정지형입니다. 종형은 인구 정지형. 그러니까 아이도 적당히 낳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많이 죽지 않은 아주 선진국형의 대표성을 띠는 형이 바로 종형인 거죠. 그래서 종형 그러면 선진국형이라고 기억하면 되고 인구 정지형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아요. 위하고 아래 인구 분포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 인구 감퇴형입니다. 감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구가 0에서 14세 아주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의 2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저출생 저사망은 맞는데 위의 인구들은 돌아가시니까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인구가 항아리 같은 경우는 아래가 넙대대하고 위에가 주댕이가 좀 작죠. 그렇다는 이 모형을 기억하신다면 아래의 인구는 적절한데 위의 인구가 사망하면서 줄어들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인구는 어때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항아리형 같은 경우는 인구 감퇴형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형은 정지형, 항아리형은 위에 있는 분들도 적절하다기보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위에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적당한 인구만 출생이 된다면 결국 그 인구는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인구 감소형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67번 피라미드형, 후진국형, 종형, 선진국형, 그 다음에 별형, 도시형, 호로형, 농촌형, 항아리형, 인구 감퇴형.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죠. 프랑스는 애들을 안 낳고 이제 노인들이 계속 죽으면서 이렇게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인구 구조에 대한 이해가 사회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우리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죠. 예, 68번. 개인위생 관리를 위해서 초등학생에게 손 씻기 방법을 교육시키고 초등학생에게는 교육을 한 다음에 시범을 보이는 게 가장 적당한 교육 방법이고 교육의 효과도 굉장히 높습니다. 잘 따라하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보건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는 주민을 엄청 많이 마주합니다. 병원에 계실 때, 보건소에서 일하실 때 톡하면 병원에 오셔서 이제 이쪽 지역사회 보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불편하다. 이거는 빨리빨리 왜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 불평을 많이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경청의 태도라는 거죠. 알고 계세요? 예. 70번. 결핵 예방법에 대해서 결핵 접종을 받아야 되는 현재 의무 대상자는 출생 후 1개월, 가로치시고 4주 이내, 출생 후 4주 이내. 요 인구를 우리가 신생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애주기 단계를 평가할 때 출생 직후부터 28일 4주까지 적용되는 인구 집단을 우리가 신생아라고 얘기하고 이 신생아 기간에 반드시 BCG, 결핵 예방접종을 맞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이니까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71번 1차 보건사업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쉬운 보건사업의 기준이 바로 1차 보건의료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1차 보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은 누구나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과 용이성, 교통의 편리성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 1차 보건의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예방 사업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예방 사업들을 1차 보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 지불 가능성도 필요해요. 지역사회 주민이 1차 보건 의료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불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너무 과도하게 고단위의 전문적인 의료를 제공을 하고 지불 가능성을 떨어뜨리게 되면 아무도 쉽게 이용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지불 능력이 맞는 의료 수가가 지불 가능성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건강 요구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 요구에 우리가 이제 기본을 둬야겠다라고 하는 개념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서 다른 방향의 문제가 1차 보건의료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를 묻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는데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게 이 보건 사업에서는 지역사회 보건 사업에서는 의사 간호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1차 보건의료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만 보건소에서 재직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만 파이팅 넘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건강상담사라든지 심리상담사라든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보건의료팀이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움직여주는 것, 그게 바로 1차 보건의료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72번.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인 일을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무면허 상태로 의료인 일을 할 수 없도록 단정 짓고 있어요. 가운 입고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주사 놓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의료법 위반이고 형이 아주 커요. 5년 이상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중대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본인이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큰 어쨌든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적격 혈액 때문에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혈전이 생겼다거나 쇼크가 발생했다거나 감염이 됐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관리 소홀로 인한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환자가 사망했을 때는 일단 사망한 의료기관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에게 빨리 지체 없이 신고를 하고 이 보건소장은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즉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신고의 체계는 즉시로 가고요. 지체 없이 즉시로 가고 일단 의료기관 안에서 보건소장이 시도지사에게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즉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피임 방법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 1, 2, 3, 4번이 피임 방법이 갖춰야 될 가장 바람직한 조건이고 피임의 효과가 일시적이어야 하는 거죠. 피임이라는 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해가기 위한 가족 계획의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다시 임신을 하고 싶어, 아기를 갖고 싶어. 그러면 즉시 임신이 가능해야 되는 그러한 피임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일시적이어야지 이게 영구적으로 가가지고 아기를 갖고 싶은데도 그 피임약을 오래 먹었더니 아기를 못 갖게 된다든지 기타 등등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제 피임은 가족 계획의 하나로 우리가 아기를 계획을 가지고 임신하고 터울을 조절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사전에 계획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방법이 맞다는 거죠. 감염이 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고 건강한 자와 다름없는 사람은 우리가 건강보균자라고 얘기하고요. 이 보균자에 대한 부분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75번에 나와 있는 이 보균자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지역사회에서 가장 관리가 어려운 사람이 증상이 전혀 없고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자지요. 이번 코로나19 때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국가도, 지역사회도, 개인도 다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보균자는요. 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구 집단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번에 보시게 되면 감염이 되었으나 임상 증상이 전혀 없다는 거. 이거는 건강한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균을 가진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균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구 집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뭐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만성 보균자 있는데요. 환자 보균자를 제외하고 이 사람은 환자 보균자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증상의 유무를 떠나서 균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사람들인데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만성 보균자 이 사람들은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약하게 있을 수도 있고 증상이 없지만 어쨌든 회복기 보균자 같은 경우 만성 보균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균을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도 조심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복기 보균자도 이 잠복기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약간의 증상이 미열이라든지 약간의 기침, 뭐 발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잠복기 보균자보다는 훨씬 위험한 사람이 바로 건강 보균자입니다. 그래서 75번에 다른 보균자들에 비해서 걸러지지도 않고 미리 확인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증상도 전혀 없다라고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75번은 가장 위험한 이제 건강 보균자에 대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